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 내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 옛날에는 장신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 총장 되시는 이상명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총장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이미 우리 장로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21st APM, 우리 대표 되시는 이상진 장로님을 저희 학교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만나서 또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귀한 사역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학교가 동역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늘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침 우리 은혜교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와서 만났고, 그리고 이 학교가 오니까 너무 훌륭한 학교예요. 예. 보통 신학교라 그러면 클래스룸 있고 그냥 강의실 있고 뭐 이런 수준인데, 여기는 완전한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그런 학교, 정말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장님으로 언제 이게 재직하시게 됐는지요? 예,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네. 지금부터 23년이 됐습니다. 13년째죠. 네. 네, 13년째고, 그전에는 사무처장, 네. 또 교무처장 4년, 네. 사무처장 1년 네. 하고 나서 총회에 의해서 네. 제가 총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네. 올해로 4번째 텀이고, 네. 이제 13년째 말씀하신 대로 네. 총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참 이렇게 총장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들이,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어릴 때 신앙, 또 신앙 감정들,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언제였던가 하는 것을 서로 네. 나누는 신앙 얘기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요? 좋죠.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릴 때 한국에 계셨을 때 언제부터 교회 다니시게 되셨나요? 저는 실제로 모태신앙인이고요. 네. 계속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네. 고3 졸업하고 네. 대학 이제 1년차 넘어가는 그 과정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 네. 그때에 우리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일종의 회심하게 되는, 네. 모태신앙이지만 본격적으로 네.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결단했던 바로 그 전기가 마련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련회 때. 그래서 그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제 속에 있는 inner person, 속 사람을 한번 죄성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네. 바깥을 봤는데 그전 세상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다른 보였어요. 세상. 예. 그때 나뭇잎 떨리는 것도 보고 달빛에 비친 그 풍경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네.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바뀐 거죠. 네. 제가 바라본 시각이 바뀐 거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각도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과연 뭘까? 이미 그때 저의 전공은 신학은 아니었고요. 이미 전공은 정해진 상태에서 네. 수련에 참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공부하면서 신학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그 대학교 1학년 때 수양회에서 만난 예수님,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그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와, 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CCC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한 번씩 같은 수양회를 하거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는 양주군 입석면 수동면 입석 수양관에서 네. 아주 정말 진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사명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를 된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6살에 성령 체험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중학교 3학년이 있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에 비하면 조금 늦게 되셨어요? 네, 모태신앙이지만 체험은 늦게 했고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지식적으로 만나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하는 네. 그 시점,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평생 네. 그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는 뭐 신학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네. 통계학을 했어요. 통계학. 네. 스태티스틱스를 공부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신학을 가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뱅크럽시, 도산을 당했죠. 그래서 살아왔던 그 집을 다 뺏겼습니다. 넘어가고 네. 거리로 나오게 된 상황이 있었고 그때가 바로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넘어갈 때 네. 그러니까 그때는 튜이션을 아버지가 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네.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3년부터 학문적 외도를 합니다. 네. 통계학 열심히 하다가 네.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네. 3학년부터는 철학과 네. 신학과를 기웃거리다가 네. 결국은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을 이제 광나루 장신대를 입학을 하게 그렇게 됐죠. 되시구만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맞습니다. 일들을 해내셔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열릴 문을 두었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문을 닫으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네. 대학교 동안에 벌써 1학년, 2, 3학년 하고 졸업할 때에 그 과하고 이것도 참 다 원하지 않았던 뭐 다른 사람한테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4년 동안은 또 대구 제일교회가 네. 제 모교회인데 네. 신앙생활을 좀 타이트하게 했죠.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철학 기도를 꼭 했고요. 네. 통기타 우리 반주하면서 네. 찬양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그때 뭐 야참을 좀 같이 나누며 교제도 하고 그 네. 시간들이 참 애틋하긴 한데 네. 그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산에 또 기도하러 갑니다. 네. 그때는 왜 그리 절절한 분들이 많은지 계곡마다 네. 쥐야 하면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그때가 한국 교회 발전할 때예요. 네, 그때가 네. 전성기고 부흥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도가 사라지면서 네. 교회의 동력도 잃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때 그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을 때예요. 안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후임자 이상근 목사님 예, 계실 때.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학자면서 또 목회자고 예. 또 뛰어난 말씀을 예. 잘 전하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아드님에게 또 좋은 믿음의 계승을 네. 또 하셨고 참 훌륭하신 분. 저는 그 어렸기 때문에 그 가깝게는 못했지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존경했던 분이 이상근 목사님. 저하고 또 이상까지 같으니까. 네. 우리 세 분이 예. 이상근 목사님까지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예. 공통점이 이상. 예, 이상입니다. 똑같다는 거.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총장이 되시려 그러면 한국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네.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문성교회입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네. 문성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유학을 그때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유학으로. 네. 그래서 그때 성서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음, 해서 우리 그때 신혼 살림집 네. 전세금 500만 원 네. 빼가지고 네. 유학을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장로님 아시겠지만 네. 중고차 한 대 사고 네. 아파트 월세 한번 내고 나면 네.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뭐 제 와이프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또는 교회 사역하면서 네. 저는 아파트 청소하면서 네. 박사원 과정을 이제 그때는 석사 과정부터 먼저 시작했지만 네.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죠. 아, 그렇게 되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곳은 네. 클레몬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공부하다가 예. 그 박사 과정 클레몬 그레이저 유니버시티 그 건너편에 있는 학교로 네.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거는 유학생으로 오셨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한국에서 물론 29살 때 네. 했으니까 뭐 늦지는 않고 또 일찍 하지도 않고 예, 적정하게 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오자마자 뭐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네. 재정이 준비돼서 온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는 좀 준비가 너무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때 오셨을 때, 자녀들은 있었습니까? 1살. 한 살, 큰 놈이 이제 큰 아들이 1살 한 때였고 살이고, 둘째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남 일남, 일녀. 일녀. 예. 그러니까 한 살 때 업고 왔는지 손을 잡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유학길을 한 살짜리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러죠. 네. 참 그때 돌아보면 다시 만약 그런 찬스가 있다면 아마 그 찬스를 다시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뭐 왔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고생길이 너무나 뻔한데 오질 않았겠죠. 아마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디아스포라로, 특별히 미국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도 그랬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쉽게 공부하신 분도 없고 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네. 다 그 아픈 사연들이 아마 많을 그렇죠. 거예요. 학생은 유학생대로 또 네. 이민 왔어도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손에 흙 묻히지 않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막노동을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되어서 오신 분들의 그 노력으로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네. 30년 벌써 넘게 전에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벌써 자녀들도 성장했고 예, 이제 맞습니다. 네, 이제 정말 뿌듯한 이민 디아스포라의 모든 고생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앞으로 자녀들을 희망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책임도 크고요. 네. 거기에 대한 또 자녀들에게 줘야 할 비전도 던져줘야 되고 또 과거에 했던 거 또 미래에 할 거 이 모든 것에 낀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롤이 참 맞습니다. 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낀 세대. 네. 제가 바로 낀 세대입니다. 저는 완전하게 또 그전 세대도 아니고 네. 우리 자녀 세대는 저 더군다나 아니고 네. 바로 그 사이에 between 제너레이션이라고 네. 바로 껴있는 세대인데 야. 제가 늘 그런 의식을 많이 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부모님 다 한국 계셨고, 계셨고. 그 좀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는 네. 제가 장남이에요. 네네. 장남이에요. 3남매 중에 장남인데 제가 유학생으로 오다 보니 물론 아버지 재정 후원 받지는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나 뭐 너 못 도와주니까 너가 알아서 뱅크럽시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되겠어요? 재정이 많이 이제 기울었으니까 제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유학 그렇죠.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뭐 여기 유학생 가운데 FM 장학금, 예. 엄마, 아버지 장학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편 굉장히 부러워요. 예. 튜이션 낼 때마다 튜이션이 없으니까, 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데 원망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 고생을 통해서 제가 네.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고생은, 고난은 정말 성공의, 우리 사회의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리고 고난은 하나의 성공의 또 하나의 좋은 소스가 된다.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풍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미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청소 일도 하고 하셨다고 뭐 아시다시피 일단 어느가 되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토플 시험 치고 그 억셉 받아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듣는 것, 쓰는 것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말하는 것은 좋아하죠. 그게 공부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일단 랭귀지 장애가 있으니까 영어의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우리 미국 친구들보다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배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 재정도 제가 스스로 알아서 와이프 같이 동참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만저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그렇죠. 학교 아파트, 넓은 그 아파트를 청소를 하게 되고 그때 주어진 돈이 한 450불 정도 월. 그 당시만 해도 그 큰 돈은 뭐 크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와이프가 재정적으로 좀 보태고 해서 건건히 그냥 살아가면서 공부를 했죠. 그때 제가 얘기 들으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페인트를 해서 돈을 벌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잡에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습니다. 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주 차근차근하게 학문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박사 과정 할 때, 제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분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젊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간경화로, 한 분은 구안과사 한 특이한 증상으로, 한 분은 혈액암으로. 구약이 두 분, 신약 전공 한 분이 한 분. 다 목사님들인데. 너무 참. 그게 참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유학생으로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나는 제 동료들 보면서 참 이게 어려운 과정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자영도요. 저 누님의 남편 되신 자영도 좀 미국에 일찍 오셔가지고 60년대 후반 초반기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주 뭐 정말 고생하시면서 다 과정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학위도 다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 것을 그 뭐 띠시 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3x5, 3x5 인덱스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 소스가 막 수백 장, 수천 장 되는 거를 갖다가 그 헤드링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현재 라이브러리 그 스터디를 해서 노트를 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다 따쳐놓고 나중에 지금 빛 한 번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간 경화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의 그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서바이브하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총장님으로서의 그 뿌듯한 그 감정은 다른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총장도 사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총장 될 생각 한 번도 없었고요. 이 학교의 역사 속에 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에 의해서 저를 총장으로 인선이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본래 학자가 되길 원했어요. 신학자가 되어서
제 사역을 좀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네.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고 그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에 저는 참 그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황에 의해서 맡겨지게 되었고 이제 13년째 네. 학교의 총장으로서 사역하면서 네. 제 한계와 예. 또 제 부족함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네. 경험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총장 하면서 죽었던지 아마 그 전에 무너졌을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있는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네. 자, 이 총장 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여기 옛날에는 장로교 신학교의 미주 LA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은 또 새롭게 이름도 바꾸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활발한 이 사역, 이 현장 사역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발전 과정, 그리고 학과의 정설 과정,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 관계의 과정, 그리고 미래 퓨처의 과정들이 여기 와 보니까 너무 훌륭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참 신학교로서 이런 신학교도 있나 하는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신학학장이 되기 전까지의 가장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억에 남는 하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죠. 네. 좀 인간적으로 어려웠던 거 첫 번째 장남인데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한국에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네. 초창기 전화를 같이 나눌 때마다 우리가 얼마큼 사냐 빨리 들어와라 하는데 또 저는 또 저희 또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렇죠. 학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재정적으로 제가 해결하면서 학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길티 필링도 많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재정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학자로서 제 유학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늘 저한테 어려웠던 문제는 내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희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부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늘 공부만 하다 보니 그 귀한 시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추억의 장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늘 이제 나이가 들고 리트로스펙 과거를 돌아보면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게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sacrifice, 희생한 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 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책임을 못 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네. 책임도 잘 못했고요.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내내 제 속에 갈등이 이루어졌는데 또 저는 또 성격 자체가 한 번 또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네. 보통 한 10명이 박사과정 오면은 한 서너 명이 졸업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한 16명, 7명 중도에 탈락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공부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게 네. 이후에 모든 게 보장된 보장되어지고 것도 개런티도 없죠. 없어요. 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네. 결국 끝냈습니다. 끝내고 박사학위 취득하고 네. 졸업식을 하는데 참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요만한 그 졸업장 하나 봤는데 그 수많은 시간과 또 재정적으로 또 가정이라든지 또 제 나름대로 또 수학을 했던 그 시간들이 이 종이 한 장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순간이기도 했죠. 예. 예. 진학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종이 조각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별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 맞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디아스포라 살아가시는 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법적으로 이곳에 체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가장 바람은 그린카드 한 장. 이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텍스도 잘 내고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그린카드를 딱 받았을 때 너무 허무하대요. 맞아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으면 꼭 필요한 거. 박사학위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박사학위도 정말 고통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장 받아고 나니까 별 혐오한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또 평생에 내 좋은 경력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또 많은 힘과 소스가 될 그게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자기가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써야 할 현장에 네. 그것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것은 그나마 굉장히 중요한 네. 하나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우리 현재 미주 장신이었던 그 학교 지금 이름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로 만드신 이상명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간증을 가진 우리 평신도들 그리고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부로 개인의 신앙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이상명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 이상명 총장님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 학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뒤에 쓰여진 얘기들 그리고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더 나아가야 할 일들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